자, 80일간 세계일주와 소비자격려 들어가도록 할게. 자, 80일간 세계일주는 부유한 계짜 신사 필리어스 푸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똑같은 짓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30도에 불러온 면도를 하는 필리어스 푸그는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하인을 해고한다. 성격 파탄. 자, 그러고는 새로운 하인 파스파르투를 고용한 후 평소처럼 혁신 클럽으로 향한다. 자, 혁신클럽에서 푸그는 우연히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휩쓸리고 결국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2만 파운드, 오늘날 돈으로 하면 20억 원쯤 된대. 큰 돈이지. 자, 이런 내기를 하게 된다. 푸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바로 그날 저녁 고용한 지 반나절도 안 된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한다. 사람 성격 화끈해. 자, 다음 내려가서. 자, 푸그는 런던을 떠나, 이게 이제 쭉, 이제 장소들 나오잖아. 여기 쭉 한번 봐주면 좋겠어. 런던, 그다음에 파리, 이집트, 수에즈, 그다음에 예멘 아덴,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 넘어갔고, 인도 콜카타를 거쳐서,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중국까지 건너갔지. 그다음에 일본 건너가고, 미국 건너갔어. 샌프란시스코, 오마하, 뉴욕, 그다음에 다시 영국 리버풀, 을 지나 런던으로 돌아오는 80일간의 긴 여정을 계획한다. 자, 푸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된 듯 했다.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뭄바이에 도착한 것이다. 요 쭉 보니까 쭉 해서 여기 인도 뭄바이가 있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틀 만에 도착을 했어. 아니 계획보다 이틀 빨리 도착했어. 자, 그러나 첫 번째 위기에 처한다.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약 80km 구간에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 사항이 나오고 그에 따른 해결이 나올 거야. 그 내용들 좀 명확하게 좀 잡아줘야 돼. 요거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되거든. 자, 일단은 듣기로는 인도 횡단 철도가 개통되었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80km 구간에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지. 첫 번째 난관. 철길이 없어. 자,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푸그와 파스파르투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빌리라고 했어. 빌리라고 했어.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끔찍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푸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했어. 자, 푸그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 따른 대처 방안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뭐 하겠다. 사겠다. 구입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른 해결책은 아이고 여기네.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른 해결책은 코끼리를 아예 사버리는 거였어. 1000파운드 주고. 자, 충고를 했고, 자, 넘어가 보자. 자, 밑에 이제 네 번째 단락 부분은 실제 이제 그 일부야. 자, 소설 일부고. 자, 푸구씨가 돌아와 인도를 찾았다. 탐욕으로 반짝이는 그의 작은 눈을 보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경인 것이 분명했다. 자, 우리 이거 부분 보니까 독서하는데 이거 문학까지 봐야 되나? 어쩔 수 없지 뭐. 탐욕으로 반짝이는 그의 작은 두 눈이라는데, 요 작은 두 눈은 이제 인도인 두 눈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 사람, 이거 딱 보니까 욕심쟁이야. 자, 필리어스 포그는 1600파운드, 1500파운드, 2000파운드로 차츰차츰 가격을 올리다 마침내 2000파운드까지 제시했어. 자, 평소엔 그렇게 불그스름하던 파스파르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다시 2000파운드를 불렀더니 요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 거지. 그만큼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이다? 큰 가격이었지. 큰 가격이야. 2000파운드의 인도인의 손을 들었다. 아, 내 신발을 걸고 말하건대 이렇게 비싼 코끼리 고기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결국 얼마에 샀어? 2000파운드에 사버린 거지, 그치? 자, 이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값의 20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싸게 산 이유가 있는 거지. 뭐 때문이었던 거야? 그렇지, 내기 때문이었던 거지. 이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 이게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비싼 코끼리지만 무조건 살 수밖에 없었어. 자, 포기랑은 오랜 흥정 끝에 얻은 2,000파운드짜리 코끼리를 타고 결국은 이제 2,000파운드를 지불했어. 우리 아까 전에 다시 좀 돌아가 보면은 코끼리 아까 전에 사겠다고 제안할 때 얼마 제안했었어? 1,000파운드 제안했지. 그치, 1,000파운드 제안했지. 그리고 실제 살 때는 얼마로 샀어? 2,000파운드를 주고 샀단 말이야. 요거 가지고 낚시 무지하게 많이 해. 요거 좀 주의하고.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주의하고. 자, 됐으면 계속 읽어 나갑시다. 자, 헤쳐나간다. 자, 그러던 중 일행은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 자, 그러던 중 일행은 브라만 교도들에게 브라만?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느 지역이야? 인도 쪽에 있네, 그치? 자, 브라만 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된다.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그 일행은 그녀를 구한다. 자, 일단은 요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면은 브라만 교도들에게 뭐 하게 생겼다고?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아우다 부인이었어. 이 여인을 구하게 되는 거지. 그치? 화형을 처하게 되었다. 자, 다음 구했고,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포그의 호의에, 좋은 마음에, 친절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한다. 포그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관에 부딪혀. 지금 몇 가지 난관을 부딪혔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가지로 볼 수 있지. 맞죠. 맞죠. 철길 끊겨 있는 건 분명히 난관이었고, 그렇지. 철길 끊겨 있는 건 난관이었지. 자, 다음에 가운데 이제 아우다 부인 구하는 건 이제 하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거고. 자, 넘어가자. 홍콩에 도착한 푸구 일행은 자,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다시 이제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지만 배를 놓치고 만다. 자, 다음 난관이네.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는데 배를 놓쳤다. 어디로 이동해서?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해서 일본 요코하마 줄 좀 쳐놓고 가로 묶어버리자. 보기 편하게 묶어버리자. 자, 여기 도착해서 이걸 탈 계획이었어. 일본에서 배 탈 계획이었어. 그런데 놓쳤어. 자, 두 번째 얘기고, 포그는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로 향했고, 가까스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랐다. 자, 다음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도, 이게 복잡해. 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하루 100파운드, 다시, 하루 100파운드야. 하루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렸지. 수로 안내선을 빌렸어. 빌려서 또 도착한 장소가 어디? 상하이로 도착했어. 상하이야. 상하이 도착했고, 그리고 가까스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라탄다. 태평양 횡단선인 거지. 그치? 원래는 어디서 타려고 했어? 일본 요코하마에서 여기 타려고 했어.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수로 안내선을 빌려서 어디서 배를 탔어? 상하이에 탔어. 요것도 좀 주의해줘. 자, 됐으면 넘어가자. 문제 또 해결이 됐고. 자, 의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한 푸구 일행은 이제 미국 가졌다. 자, 미국 좀 묶어놓고. 자, 미국에 도착한 푸구 일행은 여기 또 끊어주겠네. 자, 푸구 일행은 대륙횡단 열차를 탄다. 그러던 도중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자, 여기 이제 미국까지 건너왔으니 인디언들이 있겠지. 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음에 요거야.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친 거야. 처음에는 대륙횡단 열차 탔던 거야, 못 탔던 거야? 탔어. 이건 탄 거야. 대륙횡단 열차는 탄 거야. 그렇지? 대륙횡단 열차는 탄 거야. 근데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친 거야. 느낌 좀 싸하지 않아? 아, 학교에서 꼬아내려면 무지하게 꼬아낼 수 있겠구나. 그치? 내용일치 문제 무지하게 꼬아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좀 주의 좀 하자. 자, 다음 문제였고, 다음에 이렇게 되자 썰매를 빌려. 그 다음에 썰매에 돛을 개조해.
그리고 끝에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탈 수 있었어. 자, 다음에 썰매고요. 자, 썰매를 빌렸고, 그 다음에 돛을 달아서 개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갈아타야 할 기차 말고 다른 열차로 갈아탔다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해결책. 자,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5분 차이로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치고만다. 다시 대서양 횡단 기선이잖아. 기선이니까 이거 뭔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렇지 배를 놓친 거야. 자, 푹은 항구를 둘러보다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앙리에타우를 발견한다. 아유, 그냥 바로 체크를 해놓자. 여기다가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이번은 화물선 앙리에타예요. 화물선 사람 타는 거 아니다. 그렇지 화물선이지. 자, 요걸 발견한다. 자, 넘어가서 자, 앙리에타오의 선장은 태워달라는 포그 일행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지만 다음에 또 계속 조치자 1인당 2,000파운드의 돈 요거 제시하자 이제 결국은 승낙이 됐어. 1인당 2,000파운드의 돈 이제 결국은 승낙이 됐다. 우리 아까 전에 쿠키를 얼마에 샀지? 어우 맙소사 쿠키를 몇 마리 값이야. 자 넘어가자. 자, 대서양 항해를 하던 도중 연료가 떨어지자 이번에 가는 도중에 연료가 떨어졌어. 다음 또 문제점이지. 여기서 한번 또 끊어주고. 자, 포그는 만든 지 20년 된 5만 달러짜리 배 앙리에타호를 다시, 자, 배가 5만 달러짜리야. 자, 이 배 앙리에타호를 6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산다.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여 항해를 마친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항해를 마치는 부분이네. 자, 시작. 가격보다 더 높게 샀지. 그리고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했어. 자, 이게 해결책이었는데 원래는 5만 달러짜리였는데 이걸 6만 달러에 샀다는 거 요거 좀 확인 좀 해주고 다음에 연료가 떨어졌으니까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썼다. 배의 나무 부분을 연료로 썼다. 까지 확인하자. 자,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국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된 시간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혁신 클럽 홀에 들어섰어. 여행은 성공한 거지. 기간 안에 성공을 한 거야. 자, 다음 달라. 참고로 여기까지는 그래 메인 내용이 아니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자, 들어가자. 자, 푸은 세계 일주를 떠나기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했지. 그럴 때마다 그는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여행을 지속해 나간다. 진짜 비싸게 사가지고 다녔던 거지. 그치? 자,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지속해 나간다. 내기에서 이겨야만 하는 푸그로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푸그의 목적은 뭔데? 내기에서 이기는 것. 그래서 시장보다 훨씬 높은 가격 지불하는 게 이게 아깝지 않았어. 자, 이를 경제학 용어로 사용하여 표현하면 푸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푸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용의 가격이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단어가 이거야. 지불용의 가격이라는 단어. 요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요 단어에서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개념 바로 요거야. 이건 내신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봐야 되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지불용의 가격. 자, 그럼 선생님 단어 보면 항상 그 단어 자체를 의미를 좀 짚어보라 그랬잖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인 거지. 그치?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이거지 써. 자, 이건 매우 높은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다음 개념 나오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 다시 한번 읽어볼까?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그 마음먹은 금액이 있어. 금액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새우깡 2,000원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0원부터 2,000원. 이 정도 되겠지. 0원부터 2,000원 사이면 사겠다. 그치? 그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이니까 2,000원. 그치? 그게 바로 지불용 가격이 되겠어. 자, 그래서 요 부분 가로 좀 묶어놓고, 이 부분 가로 좀 묶어놓고, 자, 내용적인 방식 정의인 거 알고 있지? 그렇지. 개념을 설명했으니 정의야. 자,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거 좀 봐주도록 하고 넘어가자. 자, 위기 상황에서 폭우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가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니다. 다시 이것도 좀 봐줘야 돼. 요것도. 우리는 지금 읽은 부분 항상 높은 가격만 지불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니다. 이 내용 확인 좀 해두도록 해. 내용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자. 자, 일정의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즉, 같은 말이고, 폭우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두 번째 개념.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이 단어에서 알아야 할 두 번째 개념. 소비자 잉여. 우리 잉여가 뭔 뜻이야? 남는 거. 그렇지. 소비자 잉여. 단어 느낌은 이제 긍정적 느낌이야, 부정적 느낌이야. 이게 바로 긍정적으로나? 좋았어. 맞아. 이거 긍정적 의미야. 소비자에게 남은 거야. 소비자에게 남아도는 것. 이거 소비자가 본 이익에 해당되는 거지. 소비자의 이익에 해당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더 읽어보자. 자,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된다. 그렇겠지. 요즘 우표값 알고 있는 사람.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넘어가자. 쌤이 기억하는 가격. 한 200원? 300, 200원 정도까지 기억했던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우표를 써본 일이 없어. 넘어갈게. 자, 누구에게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 해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다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 모두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 모두 다르다. 그렇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까 2,000원이라 했지만 여러분들은 새우깡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나 500원 줘도 안 사 먹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없을라나? 어, 손이 가요 소이는 국민과자라서 다 살라나?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 용의 가격은 모두 어떻다? 다르다. 이건 좀 잡아도. 지불 용의 가격은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거 좀 잡아두자. 자, 우표값 몇백 원을 아까워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쌤이고,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표 수집 광도 있는 것이다. 그렇겠지. 그치?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우표 하나를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지?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잠깐만. 여기도 보면은 요거 보면 요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용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부분은 내용 전개 방식은 뭐야? 예시에 해당되겠지, 그치? 예시만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에 자, 영국의 경제학자 애프리드 마셜. 자, 바로 묶어버리고 이제 경제학자 얘기가 나왔지? 경제학자 얘기가 나왔어. 경제학자의 이 사람의 생각을 뭐 하고 있어? 인용, 그렇지. 내용 전개 방식 인용이고.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바로 알고 있잖아. 어떤 효과 있어?
그렇지, 신뢰성. 하고 계속 읽어 나가자. 자, 요 사람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 요것을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자, 소비자 잉여의 의미를 설명했잖아. 소비자 잉여의 다시 소비자 잉여의 의미를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 부분 내용 전개 방식은 무엇이다? 오케이, 여기도 정의에 해당돼. 애프리드 마셜이 정의야. 자, 이어서 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다시 조건 잘 보자.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어떤 가격에? 낮은 가격에 살 경우,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다시, 낮은 가격에 사야 돼. 실제 구입한 가격이 있어. 그 다음에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자, 여기 줄쳐놓자. 여기 줄쳐놓자. 지불 용의 가격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 요게 소비자 잉여의 진짜 개념이 되겠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선생님은 새우깡 얼마에 사고 싶다고? 얼마까지 낼 수 있다고? 2,000원까지 낼 수 있어. 그런데 마트를 갔더니 1,400원에 판대. 선생님 사겠어 안 사겠어? 1,400원에 판다고 하니까 바로 사겠지. 왜? 얼만큼 이익이라 생각하는 거야? 600원 이익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되겠어? 600원이 되는 거야. 다들 느낌 왔어? 오케이. 지불 용의 가격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인 거야. 내가 내려고 생각했던 최대한의 돈. 거기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 빼고 나면 그게 소비자 잉여가 되겠어.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자, 됐으면 계속 이거 나가자. 자, 예를 들어 이 부분 예시지. 예시도 나 있는데, 잠깐 요 예시 있다. 여기 예를 들어 나왔어. 예시도 있는데, 여기 오른쪽 옆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도 있어. 그래프도 있단 말이야. 어, 예시의 효과, 이해를 돕는다. 그래프의 효과, 이해를 돕는다. 다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기능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자. 자,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다시 사과를 사려고 해. 이런 소비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낸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는다. 가정해보자. 요거 얼마까지 돈을 낸 용의가 있느냐 할 때 요 돈, 요 가격, 요걸 뭐라 부른다고? 그렇지. 지불용의 가격이 되는 거지. 요 돈이 지불용의 가격이고 자, A 소비자는 1,5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A의 지불 용의 가격이 1,500원이야. 다음에 B 소비자는 앞에 좀 끊어주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지불 용의 가격이 누가 더 높아? A가 더 높은 거지, 그렇지? A가 더 높아. 자, 그럴 때 A와 B의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이다. 그런데 상인이 사과의 가격이 한 개에 500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사과의 가격이 한 개에 500원. 이라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 사겠어 안 사겠어? 바로 사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A 소비자는 1,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나는 얼마 낼 생각이 있었어? 1,500원 낼 생각이 있었어. 근데 500원에 판대. 바로 사는 거지. 아싸, 1,000원 이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B 소비자는 5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자, 그러면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사더라도, 다시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사더라도 사람마다 얻는 이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 이득은 다른 거야.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지불 용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왜냐면 A 소비자는 사과 한 개를 사 먹기 위해서 1,500원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어. 그러면 B는 1,0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어. 이때 각각 1,000원과 500원을 이것의 덤을 경제 이론에서는 소비자 잉여라고 말한 거지. 거기 됐지? 쉽지. 그 이해가 아주 예시가 아주 되게 쉽게 나와 있어. 자, 그리고 A와 B 소비자 중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똑같은 가격으로 샀지만 혜택을 더 많이 본 사람은 누구? A, 지불용이 가격이 높았던 사람. 그치? 자,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자, 이런 정의에 의하면 폭우와 같이 높은 지불용이 가격을 가진 사람. 그렇지. 폭우는 엄청나게 높은 지불용이 가격을 가지고 있었지. 자, 이런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높은 지불용이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됐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게 위기 상황에 있을 때랑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때, 다시 위기 상황일 때랑 일반 상황일 때 중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겠어? 그렇지, 일반 상황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것도 주의해. 위기 상황에서 코끼리 비싸게 사놓고 이거 큰 소비자 잉여 누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1인당 2,000파운드씩 주고 배 얻어 타는 거 이런 거 큰 소비자 잉여가 아닌 거야. 오케이? 자, 됐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앞장 얘기와 연결지어서 다시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단락 끝부분 여기 요 부분 아까 기차 그림 바로 위에 있는 거 여기서 이 부분부터 일정의 차질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냈었지. 똑같은 가격을 냈어.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이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똑같은 가격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들 이해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됐으면 읽던 거 계속 읽읍시다. 5번째 단락. 자, 반대로 이제 다른 상황이야. 반대로 앞에서 좀 끊어주고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이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맞춰서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상품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이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 선생님은 2,000원에 사겠네? 싼 딱 보자마자 2,000원 내세요 이러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새우깡 싫어하는 사람한테 100원만 내 이러는 거지. 그래서 상품 가격을 이렇게 달리 측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 2,000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2,000원에 샀어. 뭐야 제값 주고 샀네 이런 느낌이겠지. 잉여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건 다시 한번 봐줘. 모든 공급자가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정확히 해야 돼. 1원도 틀리게 하면 안 돼. 그렇겠지? 다음에 상품 가격을 달리 측정한다면 이러면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 조건들 잘 확인해두고 여기서 잠깐 이렇게 선생님 딴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풀 때 딴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모의고사에서. 상품마다 가격이 다른 게 있나? 상품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다시. 상품마다가 아니라 똑같은 상품인데 사람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나?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 극장 갈 때. 여러분들은 가격이 거의 똑같겠지만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가격은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다음에 여러분들 롯데월드 갈 때 가격이 또 달라지지. 그렇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달라.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 가격을 달리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돼. 여러분들 버스도 마찬가지네. 여러분들 버스 탈 때 내는 돈, 선생님이 버스 탈 때 내는 돈 다르지. 그치? 성인 학생 가격이 달라.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어. 일단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아, 근데 참고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조건 안 지켜져. 상품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익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건 안 지켜져.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음에 여기에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어. 여기에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어. 다만 이런 경우는 있다는 얘기야. 상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는 있다. 요거는 확인했죠. 자, 됐으면 다시 본문 얘기로 들어오자. 자,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정확히 지켜진다면 소비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여기도 예시지. 예시 바로 체크해놓고 넘어가자. 예를 들어, 어떤 극장에서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을, 다시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을 지불 용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면 관람객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극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겠지. 똑같은 자리인데 가격이 달라. 어이, 뭐야, 여기. 다른 데 가겠지. 자,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다시, 자, 요 조건도 보도록 해. 같은 상품이 같은 가격으로 팔려야 정상인데 이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언제? 언제? 그렇지. 요거 줄 쳐놓고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돼. 가장 대표적인 거 놀이공원이잖아.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지? 비싸게 올리면은 그 비싼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에버랜드 갈 수밖에 없잖아. 롯데월드 갈 수밖에 없잖아. 사진 찍으러, 그렇지? 해적문마 앞에서 사진 한 번씩은 다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이처럼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다시 각 소비자의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언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독점이 아니면, 그렇지, 독점이 아니면, 자, 일반적일 때. 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소비자에게 무조건 이득이 남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됐으면 넘어가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 부분 하고 있는데 머릿속 잘 넣어놔야 돼. 이따가 더 중요한 얘기 또 할 거야. 자, 다음 넘어가자. 자, 끝. 80일간 세계 일주로 돌아가서 푸그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염두에 두고 배포 있게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부름으로써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입증이라는 어휘는 좀 알아두도록 하자. 독서할 때 자주 나오지. 입증, 증명했다는 얘기야. 자, 푸그는 입증이라는 단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푸그는 상금으로 2만 파운드를 받았지만 여행 중에 약 19,000파운드를 써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1,000파운드는 하인 파스파르투와 자신을 은행 강도로 오해하여 여행을 방해했던 픽스 형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푸그가 실제로 얻은 금전적 소득은 거의 없었다. 혹자는 일반 어떤 사람들은 푸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남은 게 없었어. 그렇지, 물질적으로 남은 게 없었어. 그렇지? 자, 그러나 푸그는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체험을 수없이 했으며, 우리 여행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잖아. 그렇지, 뭔가 남는 게 있어. 자, 체험, 경험이 있어. 자,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었대. 계속 읽어볼게. 런던으로 들어와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이다. 아우다 부인 누구였어? 그렇지, 화영에서 구해줬던 그분이지, 그렇지? 자, 소설의 작가 질 베르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사,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펜대를 내려놓는다. 이보다 더 작은 것. 그렇지. 당연히 이보다 대부분 더 작지 않을까? 인생의 반려자로 뒀는데, 그렇지? 자, 푸우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리고 나름의 소비자 액렬을 얻고 돌아올 것이. 선생님 친척 동생 생각난다. 얘 천안이 고향인 친구인데. 그 친구도 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갔다가 여친 만났고 여친이랑 결혼했고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해외여행을 가. 자, 되었으면 선생님이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딴 얘기 좀 한다 그랬잖아. 그치? 딴 얘기 한다고 했지. 나온 김에 딴 얘기하고 넘어갈게. 요 그래프 좀 그릴게. 오, 선생님은 삐뚤어도 아이패드는 삐뚤지 않다. 자, 우리 그 소비자 그래프 생산 공급 그래프, 수요 그래프 이런 거 본 적 있어? 잘 됐네. 수요 그래프 한번 그려봐. 수요 곡선 한번 그려봐. 여기 수량, 여기 가격. 이 단원이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돈 안 된다고 모의고사 풀 때. 각자 그렸어? 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봐. 가격이 비싸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다시 생각해. 머리 정줄로 만데? 정줄로 만데? 가격이 비싸. 엄청나게 비싸.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적겠지, 그치? 다음에 반대로 가격이 무지하게 싸. 정말 저렴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그렇겠지. 많겠지. 그치.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높은 수준일 때는 이쪽이 사람들이 몰리겠어?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에 사람이 몰리겠어? 왼쪽에 있겠지. 그치. 거의 사람들이 없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가 있다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겠어. 사려는 사람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그치. 그럼 요 왼쪽과 오른쪽 중 어디가 있겠어, 사람들이? 오른쪽에 가 있다고. 그래서 실제 수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 좋았어. 요 놈을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문제가 이제 이름은 수요 곡선이잖아. 진짜 곡선이거든. 근데 요거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대부분 직선으로 그려. 일단 여기까지 됐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선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그려냐면 그냥 이렇게 그려버린다고. 파란색으로 그려버린다고. 여러분들 문제 보다 보면 전부 다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귀찮아서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진짜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다음부터 이제 무슨 설명할 거냐면 지불용의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예, 지금 정찰해야 돼. 지금 중요한 건다고. 지불용의 가격 얘기할 거야. 자,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지불용의 가격이 요점.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지불용의 가격이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여기. 어, 손이 딱 안 떨어진다. 열받아. 아까 말을 취소할게. 선생님은 바른데 아이패드는 삐뚤어질 수 있다. 말 좀 바꿔야겠다. 이거 바르게 안 된다. 야.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 여기가 지불 용의 가격이 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 시장 가격이 여기로 쳐볼게. 여기가 시장 가격.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됐습니다부터 이제 할 거 다 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보자. 자, 요 앞에 있는 사람, 요 사람에게는 요 사람도 뭔가 얻은 게 있겠지. 그 아까 얻은 거 그 뭐라 그랬어? 소비자 잉여라고 했었지. 소비자 잉여라고 했었지. 그치? 이 사람한테 소비자 잉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소비자 잉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윗부분. 여기. 그래서 여기야, 여기. 윗부분이야, 윗부분. 요 파란색 부분. 하늘색 부분. 어떻게 표시해야 되지? 어떻게 표시해? 요렇게 표시하면 안 헷갈리겠네. 요 색깔, 이 부분. 여기가 소비자 잉여.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좀 딴 거 계속 하고 있잖아. 계속 쭉쭉 뻗어나가자. 요 소비자 잉여를 다른 말로 경제학용어로 뭔가 얻은 거지. 그치? 그래서 한 사람이 얻은 거 여기 한계 효용. 어이구. 요 단어를 실제 문제 풀 때 한계 효용이라는 단어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진짜로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끝나면 안 되고,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서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좀 그런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물건 사겠어, 안 사겠어? 그렇지. 안 사지. 왜? 손해니까 나는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고 했는데 더 비싸. 안 사? 안 산다고. 그치? 그럼 어디까지 사게 되는 거야? 딱 여기까지 사게 돼, 여기까지. 요 가격까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있지. 요 부분은 사람들이 다 실제로 산 것들이지. 그치? 여기도 사람은 샀을 거고, 여기도 샀을 거고, 여기도 샀을 거고, 여기도 샀을 거고, 여기도 샀고, 여기도 샀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또 한번 그릴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음. 이게 소비자 잉여의 총합이야. 소비자 잉여의 총합. 소비자들은 이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요 개념, 선생님이 지금 이 단어 하면 쓸데없이 더 붙여놨지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경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뚫려야 돼. 여기 배경시 있어야지 경제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공부 안 하겠지? 열심히 해라. 자, 됐으면 넘어갑시다. 이 표 좀 잘 받도록 해. 자, 됐으면 넘어가서 학습활동 바로 들어가자. 자, 학습활동 간단하다. 정리하면 돼. 자, 푸가 직면한 여러 문제 상황이 있고 해결 방안이 있어. 자, 쭉쭉 읽어 나갈게. 본문에 다 봤던 내용이어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쭉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요즘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문제 풀 때는 머리로만 풀지 말고 본문 내용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줘. 자, 인도 뭄바이 80km 가량 횡단철도가 누여있지 않았어. 끊어져 있었지. 실제로 개통이 안 됐어. 그래서 2,000파운드짜리 코끼리 사가지고 여행을 했지. 그다음에 인도 밀림지대 화영 위기에 처한 아우다 부인 발견했어. 이것도 하나의 문제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우다 부인을 구하고 이후 부인은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었다.
다음 홍콩 배를 놓쳤지. 태평양 횡단배를 놓쳤어. 이때는 태평양 횡단배를 놓쳤어. 자, 그래서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렸고 어디로 갔어? 상하이로 왔지. 일본이 아닌 상하이로 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는 배를 탈 수 있었어. 다음 미국 인디언들이 있었지. 자, 그래서 갈아타야 할 열차를 놓쳤는데 썰매 빌리고 돛따라 개조하고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탔었어. 이거 됐지? 다음 넘어가서 미국 대륙 횡단한 후에 자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쳤어. 그렇지? 배를 놓친 거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놓쳤는데 그럴 때 1인당 2,000파운드 엄청난 과감한 가격이었는데 자 요걸 낸 조건으로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섬 앙리에타를 탑승했어.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여기에 문제 상황이 같이 기어 들어가 있어. 여기 또 연료가 부족해지자 줄치고 따로 줄쳐. 요것도 또 다른 문제 상황에 해당돼. 자, 그러자 이제 원래는 이 배가 5만 달러짜리였는데 6만 달러 그냥 구입해버리고 어떻게 했어? 그렇지, 그렇지. 나무 부분을 그냥 연료로 써버렸던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결하면서 넣었었다. 자, 다음에 2번 넘어서 맞는 내용의 도그라피하며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자. 자, 요것도 묶어주고 요거 잘 고를 수만 있으면 된다. 어렵지 않아. 자,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높은 가격이지. 그치, 높은 가격이다. 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자가, 다시 공급자 얘기하고 있어. 시장에서 공급자가 상품을 삐리리 해서 판매할 때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삐리리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자, 조건 봐줘야 돼. 이건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지. 그치? 너희들 이거 무조건 외워서 풀지 말란 얘기야. 뭔지 알겠지?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조건, 발생하지 않는 조건 구분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려면 독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었지. 그래서 독점해서 판매하지 않을 때는 조건이 필요했고, 다음에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안다, 정확히 할 수가 없다.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지불 용의 가격은 얘들이 뭐 이렇게 사람 마음 뚫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 이거는 무조건 알 수 없어. 그래서 정확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품 가격은 어떻게 측정이 됐어? 동일하게. 그렇지. 동일하게 측정이 됐어. 자, 이때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갖고 싶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사야 되고, 자, 요 조건들 계속 봐야 돼. 상품은 낮은 가격에 사야 되고, 실제 구입 가격과 다음에 삐리리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가격. 다시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가격이지. 보기 줄 쳐보자.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가격. 요 가격이 뭐였어? 그렇지. 여기 지불 용의 가격이지. 이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이 바로 지불 용의 가격이 되겠다. 자, 이런 경제 원리에 따르면 삐리리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이 시장 용으로서 다음에 또 주자. 큰 소비자 잉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을 때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가 있었어. 이거 됐지? 자, 넘어가자. 3번 그냥 읽어주면 되겠다. 자, 보자. 자, 다음 항목을 참고해 이걸 다양한 기준에 비판적으로 해보자. 소비자 잉여의 특징을 설명하기에 그림, 그래프, 표 등 믿을만한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하면 돼. 자, 밑에 내려가서 답 바로 먼저 볼게. 소설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여기서 알아야 하는 지불 용의 가격의 개념도 설명했고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에 대한 예시, 그래프 자료를 제시를 했어. 쉽게 설명했다. 넘어가자.
다음 거. 소비행렬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 생활에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주제야. 무지하게 도움이 돼.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개념이야. 자, 밑으로 가서 소비행렬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일상적인 현대사회에서 기업, 소비자의 관계, 경제 원리에 소비자가 이득을 얻는 방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개념이고, 다음 소비자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의 내용을 언급한 방식 이거 적절했냐? 자, 라고 이제 이건 질문이야. 여기에 들어갈 질문이야. 이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고, 자, 됐으면 그에 따른 답 넘어가 봅시다. 자, 소설의 내용을 이용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개념을 소개한 점이 참신하고 흥미롭다.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쉽게 나온 거야.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길에 정말 쉽게 설명했고, 자, 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소비자 행렬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다소 아쉽다. 여기 다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소비자 행렬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실제 시장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좀 더 보기 편했을 텐데, 거기에 나온 게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지. 아까 그 오래된 배 같은 경우는 뭐 5만 달러도 하고 나와 있었잖아. 그렇게 나와 있으면은 소비 행위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계산하기 어려운 거지. 실제 코끼리 가격이 얼마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다. 자, 되었으면은 요거까지 잠시만. 이거 했어 안 했어? 아, 여기까지 안 나왔어? 그러면 요거 4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 4번까지 마무리하자. 자, 다음 글 읽고 소비자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모든별로 조사해보자. 자, 구입하는 물건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은 낮아진다. 다시, 물건 수량이 증가할수록 지불용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우리 아까 표가 이렇게 왔었지? 그치? 아까 전에 표 이렇게 왔었지? 물건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어떻게 됐어? 지불 용의 가격이 내려간 거지. 지불 가격. 지불 용의 가격이 더 낮았어. 수량이 얼마 없을 때는 지불 용의 가격이 높다고.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이런 거야. 요 동네 마트에 새우깡이 한 개밖에 안 남았대. 그럼 살려는 사람들 물리겠지. 그럼 지불 용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근데 새우깡이 한 10,000개 있대. 그럼 비싸게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지, 그치?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자, 됐으면 계속 좀 읽어보자. 자, 구매한 양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개당 최대의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물건을 구입할 때고, 다시 한 개당 최대의 가격을 지불하고 싶을 때, 최대의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 것, 요건 첫 번째 물건. 자, 이럴 때고, 두 번째 물건 구입할 때는 처음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싶을 거지. 뭐 사람 물건 살 때도 그렇지. 에이, 좀 깎아주세요. 물건 또 사는데. 뭐 이런 느낌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나간다면 소비자가 지불하고 싶은 개당 가격은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낮아진다.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많이 사는 사람에게 초액 대비 개당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소비자가 더 많이 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면 하나를 무료로 주는 것이다. 자, 들어가자. 자, 이것과 관련된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들 보면 뭐 역경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직구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읽고 그냥 넘어갈 거야. 넘어가자. 자, 역경매. 자, 경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 많은 판매자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최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나타나는 거. 경매와 반대지. 그치? 우리 경매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내놓으면 사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건 역경매는 반대로
저 이 물건 필요해요 라고 하면 판매자들이 점점 낮은 가격으로 지시하고 최저가가 낙찰되는 거. 자, 비행기 좌석과 호텔의 객실 등의 상품은 특성상 팔리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재고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헐값이라도 더 많이 파는 것이 최선이다. 소비자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역경매 방법으로 지불 용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하여 높은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됐나? 그다음 마지막 해외 직구. 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 지역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측정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삼성, 빌어먹을 삼성. LG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더 싸게 팔아. 계속 읽어보자. 온라인 시장이 더욱 세계화되면서 이러한 가격 차별이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로 들어올 때 원래 가격보다 많이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다. 해외 직구를 한 이유지. 요즘은 좀 힘들다.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요즘은 조금 힘들어. 자, 됐습니다. 단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